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월 2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설 연휴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 설 연휴에 중국으로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하는데 이 시즌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상승할 것이냐, 이제 하락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이제 패턴들을 가지고 이 전망을 한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XRP 비트페이 목록에 추가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아마존의 기프트 카드로도 구매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알리페이의 파트너인 트렌글로가 리플렛을 활용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CME가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올 들어 2배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비드 차움의 XX 코인이 리플의 공동 창립자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지금 과세 정책에 대한 내용들도 있는데요. 암호화폐 손해를 봐도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기재부가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설 연휴에 중국으로서는 춘제의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설 전후로 비트코인의 가격들을 이제 전망한 내용인데 알렉스 크루거라는 분석가 애널리스트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등 중국 춘제, 그러니까 중국의 설이죠. 천절이 비트코인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두 번째 새로운 폭등장이 중국 춘제와 함께 시작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1월 25일이 이제 설 연휴인데 자, 그때의 가격대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느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예, 과거의 패턴들을 평균적으로 그 설 연휴 전후로 얼마나 가격이 움직였는지를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가격대가 어, 뭐 1%, 이제 높았을 때에는 뭐 10몇 프로까지도 갔지만 그 가격 상승률이 이후로는 뭐 크게 변동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플러스인 게 좀 더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플러스 수익률들이 조금 더 보이죠. 그래서 가격 면으로서는 설 연휴에 이제 플러스 수익률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상승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설 연휴에 좋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 지표가. 여기에 대한 다음 분석들이 또 있긴 한데 그걸 잠시 후에 알려드리고 어, 이제 폭등장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설 연휴나 연휴가 시작되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그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게이트 아워에서도 중국 춘절을 앞두고 지금 비트코인과 춘절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 보고서를 이제 내놨는데 설 연휴 비트코인 가격 추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춘제에도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현상이 그 춘절 때문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환경이나 규제 그리고 기술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 연휴
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절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상관성이 오히려 좀 더 높기 때문에 이 설 연휴가 됐다고 해서 춘절이라고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바이더 윅의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전망 분석인데요. 지금 가격대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트렌드 라인을 그어놓고 이 밑으로 지금 하락하는 흐름과 그리고 여기에서 위쪽을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 이 형태들을 보고 있는데 결국엔 한 번은 여기를 찍고 내려와서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8,200달러 선을 지지를 받는 흐름들 이 흐름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위쪽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상단에 있는 지금 9,000달러까지 목표가로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떨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8,200달러까지는 안 떨어졌고 이 하단까지 살짝 내려두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을 지금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금 현재 가격을 먼저 볼게요. 지금 가격대를 보면 8,300달러 선 정도에서 다시 내려가는 듯 속였다가 다시 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밑으로 내릴 것처럼 갑자기 음봉을 크게 내리더니 다시 양봉이 크게 나와서 이걸 감싸버리는 형태로 나와서 현재 8,736달러 선까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쉽게 지금 내려가지 않는 밑에서 지지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위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인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격대 9,000달러 선까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딩 샷의 분석인데요. 애널리스트 이제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현재 과거의 패턴들 그 두 번째 반감기 전에 나왔던 이 패턴과 이제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과 일치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반감기 전에 한번 이렇게 반짝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나오고 다시 떨어져서 8,637달러 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2만 달러를 향해서 반감기 이후에 2만 달러를 기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고점이죠. 2만 달러 정도가. 자, 그래서 이 흐름들 위쪽으로 살짝 튀고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는 흐름들 과거의 패턴하고 똑같이 흘러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건데 그 흐름들이 아마 이게 비슷하게 흘러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RSI를 보더라도 이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으로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위 고점까지 한번 튀어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주봉에서. 자, 그리고 RMACD를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블리시 크로스오버가 이제 먼저 발생을 해서 이렇게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과거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이셰 브유리의 비트코인 가격 분석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8,950달러 선을 중요한 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8,300달러 선을 이제 지키고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상단으로 이 트라이앵글 패턴을 그리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우선은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위쪽으로 방향을 트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맞았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위쪽에 8,950달러 선이 중요한 또 그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XRP 비트페이에 목록을 추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기업이 비트코인을 수락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명 결제 서비스 업체입니다. 비트페이인데요. 최근에 지원하는 암호화폐 목록에 XRP를 추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XRP의 추가는 비트페이로 하여금 토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유동성을 제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라고 하는데요. XRP는 현재 암호화폐 순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으며 다양한 소매 업체가 이를 통해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페이는 현재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뉴에그 및 버거킹과 같은 대형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기프트카드 구매를 통해서 XRP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수락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XRP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데 비트페이는 실제적으로 이런 그 비트코인을 활용하게 하는 어, 흐름에서 그리고 지불 결제 업무에서 굉장히 특출난 업체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제 세금을 걷는데 비트페이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있을 정도로 비트페이가 이런 서비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XRP가 들어갔다는 소식들 아주 XRP에는 또 호재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페이의 재무 담당 이사가 XRP를 추가하는 데 있어 토큰의 거래 속도와 확장 능력은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고객들에게 블록체인 결제 기술을 활용하고 XRP 사용에 있어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며 확장 가능한 지불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XRP 추가는 이제 팍스나 USDC 그리고 GUSD 등 스테이블 코인이 추가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비트페이의 CEO 스티븐 페어는 비용이 많이 들고 국경 간 송금에 복잡했던 이전의 비효율을 완전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 간 송금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비트페이가 XRP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알리페이 파트너인 트랭글로가 지금 리플렛을 활용한다라는 소식인데요. 한 언론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동남아 핀테크 회사인 트랭글로가 리플의 송금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트랭글러의 프로젝트 관리자가 작년 11월에 리플렛을 구현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트랭글러라는 곳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업체입니다. 동남아에서 지금 이제 핀테크 회사로서 지금 있는데 이 회사는 리플의 국경 간 송금 API를 활용해서 중국, 인도, 일본, 싱가포르 및 필리핀을 포함해 18개국에 지불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달 초 트랭글로는 12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모바일 결제 플랫폼 중국의 알리페이와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는데요.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트랭글로는 알리페이 사용자들에게 원활한 국경 간 송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알리페이 사용자는 앱 내에서 트랭글로를 통해서 빠르고 안전한 송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랭글로는 이번에 협력이 특히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전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에서는 국경 간 지불 허브가 리플 파트너를 통해서 송금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트랭글로
그 회사 자체적으로는 리플의 디지털 자산인 XRP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올 들어 2배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제 약정 규모가 올 들어 2배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데이터 분석업체 수큐의 데이터에 따르면 CME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는 지난해 12월 초 1억 1천만 달러 수준에서 지난 17일 기준 2억 3,500만 달러로 100%가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제 약정 거래량은 비트코인 가격과 동반 상승을 했고요. 지난 12월 중순 6,430달러에서 바닥을 다진 비트코인이 약 2개월 최고점인 9,188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때의 같이 지금 비트코인의 선물의 미결제 약정 거래량도 갑자기 급증하는 양상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CME의 비트코인 옵션 거래 출시를 했죠. 지금 옵션 출시를 앞두고 주간 첫 4거래일 동안 미결제 약정 수량이 5천 건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에 8만 5천 BTC에 해당하는 1만 7천여 건의 선물이 거래가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확장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까지 출시가 되면서 비트코인 전체적인 시장에 파이가 이제 커지는 형태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에 긍정적인 요소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콜옵션도 있고 풀옵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사고 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둘 다 베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만이 아니고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래량으로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 선물 거래량뿐만 아니라 옵션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지금 팀 메커 CME 그룹 총괄은 지난달 링크드인 포스트를 통해서 2년간 CME 비트코인 파생 상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상장 비트코인 파생 상품으로 성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CME와 같은 규제 허가 시장만 제공할 수 있는 투명성과 가격 책정, 리스크 이전을 중요시하는 기관 투자자와 실물 비트코인 거래자, 그리고 기타 투자자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곳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고,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의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는 이제 선물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16일 이더리움 선물 거래량이 30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날보다 3배가 뛰었으며 이더리움 옵션은 전날 거래량보다 5배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지금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 조금씩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비드 차움의 XX 코인이 리플 공동 창립자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분이 XX 네트워크의 엑스웍스 네트워크라는 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코인을. 근데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르센으로부터 자체 암호화폐 XX 코인에 대한 초기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 팀에 따르면 크리스 라르센을 포함해서 3명의 초기 투자자가 XX 초기 코인 발행량
10억 개 중에 2.5%에 해당하는 2,500개 토큰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알파넷 노드 운영자와 서비스 제공업체는 XX코인 100만 개에 대해서 투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XX코인은 이 데이비드 차움이 개발한 XX 네트워크에서 사용될 자체 암호화폐로서 지금 플랫폼 내의 결제 그리고 프라이빗 메시징 기능과 D앱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XX 네트워크는 프라이버시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레이어인 엘릭서 네트워크와 양자 수준의 저항성을 확보한 프렉시스 블록체인이 통합되어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4분기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암호화폐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데이비드 차움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만들어내는 이 코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손해봐도 과세하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기재부에 던졌다고 하는데요. 기재부는 너무 앞선 질문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투자 손해를 봐도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아직 양도소득과 기타 소득 중 무엇도 결정되지 않은 단계다. 섣부른 추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인 주무부서가 최근 재산세제과에서 소득 세제과로 바뀌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재산세제과는 주로 양도, 증여세를 담당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 사업, 그리고 기타 소득세 등을 중심적으로 다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 정부가 암호화폐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무형자산, 는 필요경비의 60%를 제외한 금액의 20%를 부과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2%가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이 같은 셈을 하게 되면 이제 거래소에서 100만 원을 출금하게 되면 이 중에 4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보고 8만 8천 원을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22%에 해당하는. 그리고 지방세 포함 실효세율이 출금액의 8.8%꼴이 되는 거죠. 총합으로 따지자면. 근데 이제 문제는 암호화폐 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이익을 봤다면 뭐 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금을 낼 의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손해를 봤는데 세금을 또 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 1,000만 원을 투자한 후에 900만 원을 잃고 100만 원을 출금해도 그럼 똑같이 8만 8천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기재부에.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지금은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 너무 앞서 나간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양도소득과 그리고 기타 소득 중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매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소득세법은 여러 과가 나눠서 이제 담당을 하는데 그 중에 소득재세과가 가장 크고 선임과라 암호화폐 과세를 맡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정된 거는 전혀 없고 이제 검토 초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암호화폐 업계나 블록체인 업계는 굉장히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세금의 말은 꺼냈지 구체적으로 아직 뭔가 결정난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설마 지금 손해를 봤는데 세금을 매기지는 않겠죠? 그러면 거의 뭐 그 거래를 하지 말라는 부분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